하늘버스의 학술 강의 자가용 조종사 과정 제11강 에어로다이나믹 포세스 4 스톨과 스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늘버스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톨에 대해서 계속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이 스톨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스톨은 크게 대표적으로 파워 오프 스톨과 파워 온 스톨 두 가지로 나뉘고요. 그 이외의 상황에 따라서 네 가지의 스톨의 종류를 더 나누게 됩니다. 먼저 파워 오프 스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파워 오프 스톨은요, 항공기의 파워가 오프된, 즉 파워가 줄어든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톨을 말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그렇죠. 정상적인 랜딩 어프로치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랜딩 어프로치 시에 적은 속도에서 파워를 줄인 상태에서 스톨이 발생할 것을 가상해서 여러분들이 비행 훈련 때 연습을 하시게 될 거고요. 랜딩 기어와 플랩을 내린 이런 상태를 우리가 더티 컨피규레이션이라고도 합니다. 랜딩 기어와 플랩을 내린 외장 상태에서 예를 들어 세스나 172 중에서 카브레이터 방식이라면 카브레이터 히트 온 앤 스로틀 아이들 상태로 시행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비행 훈련 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아래의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항공기가 착륙을 위해서 어프로치 단계에 있을 때 항공기의 플라이 패스를 한번 볼까요? 항공기의 플라이 패스는 이렇게 사선을 그리며 하강으로 내려가고 있죠. 그런데 항공기의 피치는 어떤가요? 항공기의 피치는 살짝 위쪽으로, 수평에 가깝다 하더라도 살짝 위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항공기의 코드라인과 플라이 패스가 이루는 각이 뭐죠? 앵글 오브 어택이죠. 이 앵글 오브 어택이 이렇게 커진다는 말이죠. 그런데 랜딩 시에 항공기의 속도를 우리가 빠르게 가져가야 될까요? 줄여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랜딩 시에는 항공기의 속도를 서서히 줄이게 되겠죠. 속도가 점점 줄어들게 되면 리프트는 당연히 감소할 거고요. 그러면 또 리프트 공식 기억하시죠? 그만큼 무엇을 통해서? CL을 통해서. CL은 어떻게? 앵글 오브 어택을 우리가 키워주는 거죠. 그러면 항공기의 피치가 들리고 플라이 패스는 밑으로 가고 점점 앵글 오브 어택이 커지다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앵글 오브 어택을 너무 많이 키워버리면 파워 오프 스톨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파워 온 스톨인데요. 이것은 이륙 후 상승 중이나 공중에서 비행 중에 상승 선회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스톨을 가상해서 이제 훈련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테이크오프 및 클린 컨피규레이션에서 시행하게 되는데요. 클린 컨피규레이션이라 하면 위에 더티 컨피규레이션이랑 조금 다르게 랜딩 기어도 다 올리고요. 플랩도 올리고 항공기 컨트롤 서페스의 표면이 깨끗하다라는 의미에서 클린 컨피규레이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위에 그림을 보시면 항공기가 이륙할 때 통상적인 훈련기들은 풀 파워, 즉 모든 파워를 넣고 이륙 상승을 하게 될 건데요. 이때 피치가 들려있기 때문에 항공기의 적정 상승 피치각을 모르고 그것보다 더 높게 들게 된다면 속도의 감소를 초래해서 더 많은 앵글 오브 어택을 주다 보면 스톨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파워가 충분히 들어가 있지만 너무 많은 앵글 오브 어택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스톨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엑셀러레이티드 스톨입니다. 이것은 깊은 각 선회, 즉 45도 이상의 뱅크를 부여한 스팁턴이라던가 급상승 풀업, 이 풀업이라는 것은 조종간을 급히 당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백 프레셔, 포워드 프레셔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의 조종간을 백으로 충분히 완전히 당긴다라는 의미에서 풀업입니다. 백 프레셔는 당긴다, 포워드 프레셔는 민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급선회 같이 로드 팩터가 커지는 급기동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속 상태를 발생하게 되는데요. 로드 팩터가 올라가면 스톨 스피드도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드 팩터가 올라가는 기동 중에는 속도가 고속이라 하더라도 스톨에 들어가게 되고 매우 위험한 양상을 띌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로드 팩터와 스톨 스피드와의 그래프를 보신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으로 세컨더리 스톨이 있습니다. 이것은 스톨 회복 조작 시에 노즈 다운한 것을 너무 성급히 다시 잡아당겨서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톨 회복 조작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스톨이 크리티컬 앵글 오브 어택을 넘어서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앵글 오브 어택이 많이 높아져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스톨에서의 회복 조작은 이 앵글 오브 어택을 줄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렇죠. 노즐을 낮춰주는 거죠.
노즈 다운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미숙한 상태에서 이것을 너무 많이 눌렀다가 너무 많이 눌렀어 하고 인식해서 다시 확 잡아당깁니다. 이렇게 될 때 또 너무 많이 당겨서 또다시 스톨에 들어가는 이런 것을 세컨더리 스톨이라고 하는데요. 낮은 고도에서 첫 번째 스톨이 일어났을 때 회복 중 이 세컨더리 스톨은 매우 위험하겠죠. 네, 세 번째로 크로스드 컨트롤 스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에일러런과 러더가 서로 상반되는 컨트롤 및 과도한 백프레셔, 여러분들의 조종간, 흔히 요크라고 하는 것을 너무 뒤쪽으로 당기는 것을 백프레셔라고 합니다. 이것을 과도한 백프레셔를 이렇게 주게 되면 발생하는 건데요. 원인은 uncoordinated 된 에일러런과 러더 컨트롤 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뱅크가 들어간 양보다 러더가 잘못 들어갔기 때문에 uncoordinated 돼서 발생하는 거고요. 이것은 실제로 사고로 연결되는 영상들도 간혹 보실 수 있는데요. 장주, 즉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항공기가 랜딩을 하기 위해서 활주로의 사방면에서 이렇게 바깥에서 쭉 돌아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트래픽 패턴이라고도 하는데요. 파이널 턴이라고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활주로에 정대하는 턴을 말합니다. 이때 과도한 러더 조작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보시는 것이 트래픽 패턴, 우리말로 장주라고 하고요.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 이 길을 따라가게 되는데요. 먼저 항공기가 이륙할 줄을 런웨이 36 여기서 시작을 한다고 하면 이륙을 해서 그대로 활주로 방향으로 뜨는 게 업윈드 또는 디파처 레그라고 하고요. 오른쪽으로 선회를 해서 가는 구간을 크로스윈드, 그리고 활주로와 같은 방향으로 길게 들어가는 것을 다운윈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꺾어 들어가는 구간을 베이스, 마지막 활주로와 일정하게 정대되는 것을 파이널이라고 합니다. 이 길을 따라서 가게 되는데요. 항공기가 이 베이스에서 파이널로 들어갈 때 바람이 이쪽에서 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항공기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어디로 밀릴까요? 자꾸 이렇게 밀리겠죠, 이렇게. 그러면 뱅크를 적게 주면 계속 이렇게 밀려가니까 뱅크를 많이 줘서 이렇게 따라잡아야 되겠죠. 그런데 초기 자가용 학생이나 조금 이 무의식적으로 어떤 실수를 할 수 있냐면요. 항공기가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 이 밀리는 것을 뱅크로 가져가지 않고 러더를 확 밟아서 내가 보는 헤딩이 이렇게 틀어지도록 만들어 주려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은 항공기의 항적은 계속 밀려나지만 헤딩이 이 상태에서 밀려나는 것밖에 안 돼요. 항공기가 완전히 콜스로 돌아오려면 뱅크까지 줘야 됩니다. 근데 뱅크 없이 러더만 주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지금부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이렇게 장주가 있습니다. 항공기가 다운윈드에 들어와 있죠. 다운윈드에 들어온 항공기가 이렇게 쭉 와서 이제 베이스 턴을 하게 되죠. 베이스 턴을 합니다. 베이스 턴을 해서 쭉 들어가고요. 쭉 들어간 다음에 파이널 턴을 하죠. 파이널 턴을 합니다. 파이널 턴을 하는데 이때 바람이 어디서 오느냐면 이쪽에서 이렇게 불어옵니다. 그러면 항공기가 어떻게 밀릴까요? 이렇게 밀리겠죠. 자, 밀리면 얘가 뱅크를 줘도 이렇게 줘서 들어가도 밀려요. 줘도 밀려요. 그럼 어떻게 습관적으로 자, 뱅크가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러더를 쭉 차겠죠. 러더를 쭉 차면 얘가 어떻게 돼요? 뱅크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러더를 쭉 차면 고개가 처지죠. 고개가 땅으로 박는 것 같죠. 그럼 조종사가 어떻게 할까요? 피치를 든단 말이에요. 피치를 들면 자, 뱅크는 이렇게 들어가는데 피치를 들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스톨이 들어가면서 바로 이렇게 곤두박질 쳐버린다는 거죠. 실제 영상 한번 보실까요? 네, 항공기가 지금 베이스 투 파이널 턴을 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잠깐 스톱할게요. 화질이 좀 좋지 않아서 제가 항공기 모양을 이렇게 그어보면 이렇게 해서 여기 프로펠러가 있고요. 이렇게 지금 항공기에서 턴을 하고 있습니다. 턴은 베이스 투 파이널인데 지금 측풍이 상당히 이쪽에서 많이 불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항공기가 뱅크를 충분히 좀 주지 못해서 좀 보시면 계속 이렇게 밀려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밀리죠, 항공기가. 계속해서 보시면 여기입니다. 자, 항공기가 지금 매우 낮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매우 낮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낮고요.
낮고 그 활주로 라인은 이렇게 되어 있었죠. 이렇게. 그러면 얘가 지금 아직 고개가 이제 저희를 정면을 보고 이렇게 정면을 보고 있어요. 저희 쪽으로. 그러면 한참을 더 틀어야 돼요. 한참 더 고개를 틀어야 되죠. 이때 이 사람은 고어라운드를 했어야 됩니다. 이미 너무 낮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어라운드를 하면서 방향을 수정하려면 수평 상승한 이후에 뱅크를 통해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 속도도 적고 매우 고도도 낮은데 이 사람이 헤딩을 돌리는 방법이 러더였어요. 러더를 돌리면서 피치를 당기면서 바로 러더는 당연히 이쪽으로 당기겠죠. 항공기는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바로 추락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죠. 한 번 더 보실까요? 여기서 러더 피치업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크로스드 컨트롤 스토어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실속은 조종사가 어떻게 인지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기체의 자세가 하이 앵글 오브 어택을 하고 있겠죠. 항공기의 노즈가 많이 들려있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리고 항공기가 실속에 들어가기 전에 기체가 흔들리는 느낌이나 버펫 현상, 이 버펫 현상은 항공기의 기류가 불안정해지기 시작하면서 흔들리는 느낌을 말하는데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항공기에는 날개가 실속에 가까워짐에 따라 부저 소리나 뽀 하는 호닝 소리, 아니면 항공기의 조종관이 드드드드드 하고 떨리는 그런 스틱 쉐이커 같은 종류를 통해서 앵글 오브 어택이 크리티컬 앵글 오브 어택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경고를 주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실속에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인지하겠죠. 그리고 실속에 들어가서 양력이 감소하면 항공기가 갑작스러운 싱크, 즉 침하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기수의 침하나 좌우로 갑작스럽게 기우는 현상, 이런 것들도 실속을 인지할 수 있는 사전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실속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 자, 기본 전제가 무엇인가요? 실속은 과도한 앵글 오브 어택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줘야 할 것은 앵글 오브 어택을 줄여줘야겠죠. 그러나 앵글 오브 어택만 줄여준다면 양력이 부족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양력 발생과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파워를 최대 출력으로 공급해 줍니다. 지금 그림에 보시면요. 이게 조종관 요크라고 합니다. 우리가 앵글 오브 어택을 줄여주려면 이 요크를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그러면 피치가 아래쪽으로 다운되게 되고요. 지금 이 사람이 잡고 있는 것이 스로틀, 즉 파워를 증가하거나 감할 수 있는 스로틀 레버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밀게 되면 파워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치 다운과 함께 파워 증가를 해줘야 이 앵글 오브 어택이 깨어지더라도 양력과 속도가 큰 손실 없이 안정적으로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실속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스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핀이란 항공기가 실속 상태에 진입한 후에 어느 한쪽으로 요잉이 발생되면 한쪽 날개가 반대쪽 날개보다 더 많은 양력을 발생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쪽으로 롤링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한쪽 날개는 실속에 들어갔지만 반대쪽은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속에 들어간 쪽으로는 양력이 없으니까 회전 축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 반대쪽 날개는 양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빙빙 도는 겁니다. 결국 내려간 날개는 앵글 오브 어택이 더 크기 때문에 실속이 깊어지면서 항력이 증가하고요. 그러면서 더 큰 롤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쪽으로의 피칭 모먼트도 같이 발생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려간 날개가 더 큰 앵글 오브 어택을 가진다고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앵글 오브 어택이 커지면서 실속이 악화되고 앵글 오브 어택이 커지는 만큼 유도 항력도 커지기 때문에 얘는 거의 축과 같고 얘만 계속 회전을 하는 겁니다. 바깥쪽 날개만. 그래서 이 봉과 같은 축을 중심으로 헬리컬하게 계속 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핀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한쪽 날개에 스톨이 발생해야만 스핀이 발생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니까 알아두시고요. 아까 우리 항공기 추락 영상 보셨죠? 그게 크로스드 컨트롤 스톨인데요. 크로스드 컨트롤로 인해 발생한 스톨은 스핀으로 들어가기가 아주 쉽습니다.
이 경우 실속에 들어간 날개와 상관없이 가해진 러더 방향으로 스핀하는 것 아까 보셨을 겁니다. 이게 위험한 것은 파이널에서 높아야 700피트, 낮으면 500피트 정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거의 회복하기가 어려운 그런 아주 위험한 스토리 되겠습니다. 또한 멀티 엔진, 즉 엔진이 두 개인 쌍발 엔진 기체가 스토리 어느 한쪽과 함께 한쪽 엔진 페일까지 일어나면 살아있는 엔진이 힘이 있기 때문에 죽은 엔진 쪽으로 스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날개에 적재된 연료량의 차이에 의해서도 가로 균형이 무너져서 스톨이 발생할 경우 스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스핀은 세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incipient 초기 단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훈련하는 세스나급의 항공기는 약 4에서 6초간 이 상태가 유지가 되고요. 대략 2바퀴 정도의 턴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fully developed 단계가 있습니다. 본격적 단계죠. 이때는 속도와 수직 속도, 회전율이 안정되어서 일정하게 헬리컬하게 도는 겁니다. 세스나급의 항공기는 대략 3초당 500피트를 하강하게 되고요. 다음 단계로 리커버리 회복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 조작을 하게 되면 양쪽 윙이 모두 양력을 회복하게 되고 세스나급의 항공기는 이 회복 조작 시작하면 반바퀴가 되기 전에 바로 회복을 합니다. 그만큼 이 스핀 안정성이 좋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복 조작의 순서를 반드시 알아주셔야겠죠. 스핀으로부터의 회복은 러더를 사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러더는 스톨에 들어가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회복이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이게 무엇 때문에 시작됐죠? 요잉으로 시작됐죠. 요잉을 멈춰주게 되면 회복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회복 조작이 나와 있는데요. 앞에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모님 할 때 페어런츠에서 S를 빼고 페어런트로 외우세요. 제일 먼저 파워, 아이들, A는 에일러런입니다. 에일러런 뉴트럴, R은 러더입니다. 러더 어퍼짓.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전하는 반대 방향의 풀 러더를 써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E는 엘리베이터입니다. 즉 백프레셔가 되겠죠. 엘리베이터를 중립에 해줘야 합니다. 더 이상 들지 않도록. 그리고 N, 뉴트럴라이즈 러더. 이것은 더 이상 회전이 되지 않았을 때 러더를 중립에 놔줘야 합니다. 만일 중립에 놓지 않을 경우 세컨더리 스톨이 일어나면서 가해졌던 러더 쪽으로 또 요잉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T, take out of dive. 즉 이제는 다이브에서 수평비행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이때는 파워가 조금 들어가면서 피치를 서서히 들겠죠. 일반적으로 3초 선회당 500피트 고도 손실이 있고요. 리커버리는 4분의 1바퀴에서 반바퀴 이전에 리커버리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세스나 172로 3000피트에서 스핀에 진입할 경우 약 18초 이후에는 지면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리커버리 조작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긴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좌선의 경향, 레프트 터닝 텐던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채널 소문도 많이 내주셔서 좀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